안녕하세요. 강용훈 대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미 반도체에 둘러싸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이온화를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은 맞는데요. 너무 단정적으로 마치 이온화가 확정된 것처럼 하나정밀기계가 당장 내일이라도 납품을 할 것처럼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좀 단정적인 보도인데 일단은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지금 왜 그러냐면 2E에서 HBM3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2E가 했던 역할을 HBM3가 하다 보니까 HBM3 수요가 늘잖아요, 당연히. 가장 대중적인 제품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HBM3를 늘려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 TC 본더, 드래곤, 요거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지금 재원이 많이 짜치니까, 어쨌든 싸게 제품을 만들어야 돼서 이온화에 대한 욕구는 그전부터 있었다고 여러 기사에서 났지 않습니까? GDnet 코리아에서도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지금 이제 여러 매체에서 쓰고 있죠.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약간 든 생각이 약간 은폐어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저도 기자 생활했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TC 본더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보도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신문기사라든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제가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취재를 해서 2번, 3번 검증한 대로 투자를 해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온 건데요. 어쨌든 이번 보도를 보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죠.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본더 2대 정도를 테스트용으로 납품을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납품 성공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이게 또 삼성전자의 납품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쓰지도 않고요. 그거는 일종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언론끼리는 이제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수주가 돼야만 납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주가 되기도 전에, 양산 수주가 되기도 전에 이미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룰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 부사장께서 HBM3E의 본딩 수율이 무려 80%에 달했다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친절하게 밝히셨잖아요. 저도 좀 놀랐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이제 본딩 직후에 이 정기적 연결이 완벽하냐 안 하냐 그거 따지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만 열적인 특성 같은 거를 다 감안해서 종합적인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면 60%대 70%대로 수율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80%가 되려면 단층 본딩 수율이 HBM은 8층을 쌓는 거니까요. 12층을 쌓기도 하고 8층인 경우에 단층 본딩 수율이 97%, 98%가 되어야 됩니다. 거의 100번에 97번, 98번 성공하는 본딩이라고 하니까 3000개를 넘는 TSV를 연결하는 그 본딩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엄청난 성과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미 한미 반도체 기술이 정점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 인터뷰가. 근데 이번에 기사를 보면 그거를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SK가 이야기를 흘렸든 취재원이 SK가 우연이 됐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 스스로가 SK 하이닉스 부사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인 방향은 맞는데 워딩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방향은 정해졌는데 결과는 모르겠다죠. 두 번째가 JDP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Joint Development Process라고 해서 일종의 데모 테스트 라인에 넣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8개월에서 1년 반 테스트를 하는데 이 언론의 내용을 보면 당장 공급이 이루어질 것처럼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당장 될 것 같은 오인이 주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 항목이 있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좋고 나머지가 안 좋다고 했을 때 통과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목을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한마디로 양산성 검증이란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단계가 아닙니다. SK 내부에서도 제가 아는 취재원 내용에 따르면 50에서 60% 정도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이제 ASMPT 싱가포르 회사이죠. 한때 한미 반도체하고 경쟁을 했었죠.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나를 두고 경쟁을 했는데 이게 진입 가능하다고 기사에 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ASMPT가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양산성에서 뚜루풋이거든요. 뚜루풋은 시간당 생산성인데 그게 되려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진동이 완벽하게 제어가 되어야 됩니다. 진동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뚜루풋이 약해서 예전에 이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선택한 거거든요. 옛날 어떤 매체에서 마치 복수 밴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ASMPT의 공급선을 밀고 있는데 하나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지저분한 뒷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소송이 있었잖아요. 하나정밀기계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뭐 이렇게 뭐 표현이 거칠게 했더라고요. 한미반도체를 비난하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피해자가 오히려 한미반도체인데 왜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식의 워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제1의 반도체 장비 회사로 자리매김했는데 여전히 인식은 굉장히 사납다.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이 말고도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미 반도체거든요. 기술을 빼가려고 한 거니까. 근데 많은 논조가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하고 그런 게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죠.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부터 수탄 TC 본더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직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저팝은요, 플리칩 본딩 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플리칩 본딩 자체가 본더를 두 개를 쓰거든요. 뭐 MR로, 매스 리플로 하기로 하고 플립칩 본더 전용으로 일종의 TC 본딩의 원형 그 전 단계에 이제 이 위에 헤드가 있고 스테이지가 있는 그런 플립칩 본더를 쓰기도 했거든요, 과거에. 그때는 가저팝이란 걸 했습니다. 피치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거를 끈적끈적한 플럭스를 먼저 바르거든요.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가저팝이 돼요. 한 층인 경우에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8층, 12층을 쌓아야 되는데 이걸 쌓아 올린 다음에 나중에 액체를 집어넣고 이거를 뭐 MR로 한다. 무입지 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확인이 되냐? 간단한 예를 들면 TC 본더가요, 그리핀 같은 경우에 상단 부위 온도가 300도, 하단 부위 150도입니다. 그 정도 온도 밑에 칩의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열이면 밑에 있는 마이크로 범프가 완벽하게 본딩이 되어버리거든요. 가지팝이 아니고 메탈러지컬 인터커넥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옛날 책을 보셔가지고 자꾸 이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많은데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 이거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야기가 진동 제어 문제죠. 이게 한미 반도체의 숨은 가장 큰 경쟁력임을 제가 최근에 확인했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펄스 히터의 구조와 그 다음 TC 본딩이 갖춰야 될 덕목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진동 제어가 거의 철강 회사처럼 정밀하게 이 기초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확인했는데 아마 이 진동 제어를 하려면 현대차 정도나 그 정도 돼야 아마 진동 제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진동 제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크론에서 가장 감탄하는 부분은 펄스 히터 부분도 아니고 뭐 다른 부분도 아니었어요. 진동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초 프로세스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걸 보고 거의 압도당한 듯이 대량의 주문을 냈거든요. 그 대량 주문의 결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회사에서 공개를 하지도 않고 뭐 아시는 분도 없죠. 그래서 진동 제어 면을 무시를 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진동 제어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갖춰놓은 설비 규모가 동양 최대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동양 최대의 규모를 철강에서도 아니고 용광로에서도 아닌 회사에서 이걸 갖춰놓고 있다. 이 정도에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초 취재나 이런 걸 없이 내피셜로만 이야기를 하면 한상 속에 소설을 쓰죠.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신뢰를 본인 스스로들이 흠으로 떨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